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중개하는 여러분의 중개 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예전의 서울특별시 청사는 등록문화재 제52호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1926년에 경성부청으로 건립되어 광복 이후 서울시청 건물로 사용하다가 2012년 10월 26일 서울도서관으로 개관했습니다. 오늘은 36만 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도서관에 가서 1993년 여름 Foreign Affairs에서 발표되어 격렬한 논쟁을 야기시켰다가 한 권의 책으로 묶인 문명의 충돌을 중개해드리겠습니다. 사뮤엘 헌팅턴이 쓰고 이희재가 옮겼습니다. 원래는 존 오닐 전략연구소의 변형하는 안전보장 환경과 미국의 국익 프로그램에서 활동한 결과물이었는데 1989년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발표한 논문 역사의 마지막에 반박하는 입장을 설파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위에 존재하는 문명과 해당 인류는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천천히 산책해 보겠습니다. 탈냉전 시대에 들어오면서 깃발을 비롯하여 십자가, 초승달 같은 문화 정책성의 상징물이 중요해졌다. 문화가 중요해졌고 문화 정체성이야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새롭지만 대개는 해묵은 정체성을 발견하여 새롭지만 대개는 해묵은 깃발 아래 행진을 벌이다가 새롭지만 대개는 해묵은 족수와 전쟁을 벌린다. 딥 디니 소설 죽은 못에 등장하는 베네치아의 민족주의적 선동가는 이 새로운 시대의 음울한 세계관을 잘 표현하였다. 진정한 족수가 없으면 진정한 동지도 있을 수 없다. 우리 아닌 것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우리 것을 사랑할 수 없다. 이것은 100년이 넘도록 지속되어 온 감상적이고 위선적인 표가 물러간 자리에서 우리가 고통스럽게 다시 발견하고 있는 뿌리 깊은 진리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족, 정신적 유산, 문화, 타고난 권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셈이다. 이것은 사소하게 보아넘길 문제가 아니다. 이 해물근 명제에 담겨있는 불행한 진실을 정치인과 학자는 묵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민족성을 재창조하려는 민족에게는 적수가 반드시 필요하며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한 적대감은 세계 주요 문명들 사이의 단층선에서 벌어진다. 냉전 기간 동안 세계 정치는 양극화되었고 세계는 세 부분으로 갈라졌다. 미국이 주도하는 가장 풍족하고 민주적인 사회들은 소련과 연결되어 있거나 소련이 이끄는 다소 여유롭지 못한 공산주의 진영과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때로는 군사적으로 광범위한 경쟁을 벌였다. 분쟁의 상당수는 이 두 진영의 바깥에 있으며 빈곤하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최근에 독립하여 비동맹 노선을 추구하던 제3세계에서 일어났다. 공산세계가 무너지면서 냉전 체제는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졌다. 탈냉전 세계에서
사람과 사람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념이나 정치, 경제가 아니다. 바로 문화다. 민족과 국민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물음에 답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그리고 인류가 지금까지 그런 질문 앞에서 내놓았던 전통적인 방식으로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자기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대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조상, 종교, 언어, 역사, 가치관, 관습, 제도를 가지고 스스로를 규정한다. 그들은 부족, 민족 집단, 신앙 공동체, 국민, 가장 포괄적인 차원에서는 문명이라고 하는 문화적 집단에 자신을 귀속시킨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도 정치를 이용한다. 우리는 자신이 무엇인지 아닌지를 알 때만, 아니, 자신의 족수가 누구인지를 알 때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인류사는 문명사다. 인류의 발전을 문명 아닌 다른 용어로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인류의 발전사는 고대 수메르와 이집트에서 그리스, 메소아메리카를 거쳐 서구와 이슬람 문명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대를 통하여 전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과 인도 문명 또한 지속적으로 자신을 드러냈다. 역사 속에서 문명은 사람들에게 가장 폭넓은 자기동일성의 틀을 제공하였다. 그래서 뛰어난 역사학자, 사회학자, 인류학자가 문명의 원인, 등장, 부상, 교섭, 성숙, 쇠락, 몰락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왔다. 사상과 기술은 문명에서 문명으로 전파되었지만 그러기에는 몇 세기가 좋게 걸렸다. 정복의 결과가 아닌 것으로 가장 중요한 문화적 전파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북부 인도에서 출현한 지 약 600년 만에 이루어진 불교의 중국 전례라 할 수 있다. 인쇄술은 기원 후 8세기에 중국에서 발명되었고 활자는 11세기에 발명되었다. 그러나 이 기술이 유럽에 전달된 것은 14세기였다. 종이는 기원 후 2세기에 중국에서 만들어져 7세기에 일본에 전달되었지만 서쪽으로는 8세기경 중앙아시아에, 10세기경 북아프리카에, 12세기경 스페인에, 13세기경 북유럽에 전해졌다. 역시 중국이 9세기에 발명한 화약은 몇백 년 뒤 아랍에 보급되었으며 유럽에는 14세기에 들어가서야 소개되었다. 문명과 문명의 가장 극적이면서 의미심장한 접촉은 한 문명권의 사람들이 다른 문명권의 사람들을 정복하여 제거하거나 자기들 밑으로 복속시켰을 때 일어났다. 이런 식의 접촉은 짧은 기간 동안 폭력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기원 후 7세기를 기점으로 이슬람과 서구, 이슬람과 인도 사이에서 비교적 지속성 있고 때로는 강렬한 문명 간의 접촉이 발전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업적, 문화적, 군사적 교류는 같은 문명 안에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중국과 인도는 경우에 따라 이민족, 무굴인이나 몽고인의 침입을 받아 정복당하기도 하였지만 두 문명 모두 자기 내부에서 기나긴 내전 상태를 경험하였다. 마찬가지로 그리스인은
페르시아인을 비롯한 여타 비그리스인과 싸우고 교역하기보다는 자기들끼리 훨씬 더 많이 싸우고 교역하였다. 사회 심리학에서 말하는 변별 이론은 특정한 상황 안에서 사람들은 타인과 자신을 구별함으로써 스스로를 정의한다고 본다. 사람은 자기를 다른 인간들, 특히 자신이 일상적으로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과 구분짓는 특성을 통해서 스스로를 파악한다. 다른 직종에서 일하는 10여 명의 여자들과 함께 있는 여성 심리학자는 자신을 심리학자로 여기지만 10여 명의 남성 심리학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자신을 여자로 본다.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인지 아닌지를 통해 스스로를 정의한다. 통신, 무역, 여행의 증가로 문명과 문명의 접촉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차츰 자신들의 문명적 정체성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한다. 독일인 한 명과 프랑스인 한 명이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이들은 스스로를 독일인과 프랑스인으로 각각 생각할 것이다. 독일인 한 명과 프랑스인 한 명, 사우디아라비아인 한 명과 이집트인 한 명이 만났을 때는 각자를 유럽인과 아랍인으로 여길 것이다. 북아프리카인의 프랑스 이민을 프랑스인은 탐탁지 않게 생각하지만 가톨릭이 국교인 같은 유럽의 폴란드인 이민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다. 미국은 캐나다나 유럽 국가가 자국에 더 큰 투자를 해도 신경을 안 쓰다가 일본이 투자를 하면 아주 과민하게 반응한다. 서구인은 세계 인구의 13%를 겨우 넘을 뿐이고 2025년에 가면 그 수치가 다시 10%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총 인구로 따졌을 때 1993년 서구는 중국, 이슬람, 힌두 문명에 이어 4위다. 서구인은 수적으로 보아 세계 인구에서 갈수록 소수 집단으로 떨어지고 있다. 질적으로 보아도 서구와 다른 문명 사이의 균형은 변화하고 있다. 비서구인들은 점점 건강해지고 문맹률도 떨어지며 도시에 살고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1990년대 초반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서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유아 사망률은 30년 전에 비하여 3분의 1이나 2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지역의 평균 수명 또한 비약적으로 길어졌다. 아프리카의 경우 11년이 길어졌다. 동아시아의 경우 23년이 길어졌다. 1960년대 초반 제3세계의 대부분 지역에서 문맹률은 성인의 3분의 2가 넘었다. 1990년대 초반 현재 아프리카를 제외하면 문명률이 절반을 넘는 나라는 극소수되다. 인도 인구의 절반, 중국 인구의 거의 75%가 글을 읽고 쓸 줄 안다. 1970년 개발도상국의 문자 해독률은 선진국의 41%에 머물러 있었다. 그것이 1992년에는 71% 수준까지 올라갔다. 1990년대 초반 아프리카를 제외하고는 세계의 전 지역에서 사실상 모든 연령층이 초등교육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중이다. 세속적 가치에 적용하는데 더 이상 목표를 두지 않고 사회조직의 신성한 기초를 재발견하여 가능하다면 사회를 변혁하려는 새로운 종교적 기류가
자리 잡았다.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이러한 기류는 실패한 근대화와 결별할 것을 요구하면서 근대화가 좌초하여 막다른 골목에 봉착한 이유는 신을 등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쇄신이 아니라 유럽의 2차 복음 전도이며 목표는 이슬람의 근대화가 아니라 근대성의 이슬람화다. 일부 종교가 새로운 지역으로 선교 활동을 확대하여 신도수를 늘린 것도 이러한 종교의 소생 현상과 아주 무관하지는 않다. 그러나 종교의 부활을 낳은 근본 원인은 사람들이 자기들 공동체의 전통 종교로 돌아가 거기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유대교, 힌두교, 불교, 정교는 한때 건성으로 믿었던 신자들이 신앙에 전념하고 교리를 받들고 의식을 엄수하는 경험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교리와 종교제도의 정화를 전투적으로 앞세우면서 교위에 합당하게 개인, 사회, 대중의 행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원리주의 운동이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원리주의 운동은 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막대한 정치적 파급력을 갖는다. 그러나 이것은 20세기 말을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 새로운 틀을 부여하는 밑바닥에 훨씬 광범위하고 훨씬 근본적인 조류, 그 표면에서 넘실거리는 파도에 지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종교의 소생은 원리주의 종파의 활동 차원을 넘어선다. 20세기 초반의 중국 지식인들은 베버처럼 중국 후진성의 원인을 유교에서 찾았다. 20세기 말엽의 중국 정치 지도자들은 서양의 사회과학자들처럼 중국 발전의 원인을 유교에서 찾는다. 1980년대로 접어들어 중국 정부는 유교에 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시작하였다. 당 간부들은 유교를 중국 문화의 주류로 선언하였다. 리콴유 또한 싱가포르의 성공의 주된 원천을 유교에서 찾으면서 유교적 가치관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전도사가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 대만 정부는 자신들의 유교 사상의 계승자임을 자처하였고, 리덩후이 총통은 대만의 민주화는 공자, 맹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중국의 문화유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선언하였다. 권위주의를 정당화하건 민주주의를 정당화하건 중국 지도자들은 그 정당성의 근거를 수입된 서구 개념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을 얻는 중국 문화에서 찾았다. 중국 정부가 부추기는 민족주의는 한족 민주주의다. 한족 민주주의는 중국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한족 내부의 언어적, 지역적, 경제적 차이를 무마하는 효과가 있다. 동시에 그것은 인구의 10%도 못 되지만 영토는 60%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국계 소수민족들과의 차이를 부각시키기도 한다. 두 자릿수의 경제성장을 무한정 지속시킬 수 있는 나라는 없으므로 아시아의 경제성장도 21세기 초반 어느 시점에 가서는 진정세로 돌아설 것이다. 일본의 고속성장은 1970년대 중반을 고비로 뚝 떨어져 그 뒤로는 미국이나 유럽 각국의 경제 성장률과 대동소이하였다. 아시아의 경제 기적을 낳은 나라들도 하나둘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복잡한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들의 정상 수준에 접근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종교운동이나 문화운동을 무한정 지속시킬 수 있는 나라도 없으므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슬람 부활 현상도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점은 그러한 운동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인구 증가세가 한풀 꺾이는 21세기의 20년대와 30년대다. 그 시기가 오면 호전적 이슬람주의자와 이민의 수가 모두 감소하고 이슬람 내부의 갈등, 이슬람과 비이슬람의 갈등 수준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슬람과 서구가 밀착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분쟁의 소지는 그만큼 줄어들며 국지적 분쟁 대신 냉전이나 심지어 냉화가 자리 잡을 공산이 크다. 그러나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은 아시아의 경제 성장과 이슬람의 인구 증가가 서구가 주도해온 국제 질서에 커다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문명은 많은 영역에서 야만주의에 밀려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의 암흑시대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현상이 인류를 집어삼킬지 모릅니다. 지난 1950년대 피어스는 인간은 다양한 문명들이 평화로운 교류 속에서 나란히 공존하면서 서로를 배우고 서로의 역사, 이상, 예술, 문화를 공부하여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그 길을 택하지 않을 경우 이 인구 과잉의 비좁은 세계는 오해, 갈등, 충돌,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평화와 문명의 미래는 세계의 주요 문명들을 이끄는 정치인, 종교인, 지식인들이 얼마나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문명의 충돌에서 유럽과 미국은 단결하든가 갈라설 것입니다. 더 거대한 충돌, 곧 범지구적으로 벌어지는 문명과 야만성의 진짜 충돌에서 종교, 예술, 문학, 철학, 과학, 기술, 윤리, 인간애를 풍요하게 발전시킨 세계의 거대한 문명들 역시 단결하거나 갈라설 것입니다. 다가오는 세계에서 문명과 문명의 충돌은 세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이 되며 문명의 바탕을 둔 국제 질서만이 세계대전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이 될 것입니다. 헌팅턴은 문명을 구분하는 1차 기준을 종교에 두었습니다. 그는 인류의 믿음을 기독교, 정교, 이슬람, 불교, 유교, 힌두교 등 6대 종교로 나누고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등도 설정했습니다. 헌팅턴은 이념은 가고 그 자리에 문명이 차지할 것이라면서 이념의 갈등이 문명의 갈등으로 포괄되고 그 중심에 기독교 서구 문명 대 이슬람 및 아시아 유교 문화권의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주장한 구대 문명권에 포섭되지 않는 독자적인 민족 혹은 종족의 존재가 무시되었고 문명 충돌 이외의 갈등 요소를 도외시한 것이 가장 큰 비판의 증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류의 갈등을 가장 원초적인 믿음의 분쟁으로 해석함으로써 독창적인 분류와 해석을 보여주었던 문명의 충돌 속으로 걸었던 충격적인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상황은 교대연식의 세 번째 승부를 교대연식만은 아닙니다. 나갔다 발식을 이어서 두 번의 후보가 올렸습니다. The sermon signals the third order of the change ceremony, in which the gatekeeper forces exchange. Two Anglo sounds were heard after the Naga and Napal sounds.
받겠습니다. 현역인 여러분께서는 저희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앞에 서 있는 수영장과 사진을 찍으셔도 좋습니다. Now it's the photo time, the moment you've been waiting for. Visitors are welcome to take pictures with the cast members, for the chief gatekeeper and other gatekeepers who are standing in front. We advise you to take caution when using the stairs. 관람객 여러분께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질서정연하게 사진을 촬영하시고 출연자의 몸과 복식 무기에게 접촉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